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갑자기 가로막았습니다. 도급과 하청업체 사이의 공사비 문제가 갈등의 원인인데 하청업체 노동자 80여 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창원 도심 창원천과 남천을 정비해 창원시가 산업단지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과거와 미래를 짚어보는 KBS 창원 연중기획.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최근 정부 지원을 받아 창원 산단을 포함한 경남 제조 분야에 특화된 초거대 AI 개발에 나섰습니다.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발신 장치가 조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끄고 운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경이 해난 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3%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던 분기별 성장률이 1%를 넘어선 것으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0.5%에서 0.6%이던 시장 전망치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 성장률이 0.8%로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 음식, 숙박, 의류 소비가 늘어난 데다 신규 휴대전화가 출시된 영향입니다. 수출은 정보 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습니다.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3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성장률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0.7% 늘었습니다. 건설 투자 증가율은 2.7%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날씨가 좋아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가 이어진 데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침체로 인한 기저효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건설 분야의 부진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여전히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상정돼 있고 허가 면적, 착공 면적 이런 관련 지표들이 안 좋았던 영향들이 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또 1분기 실적을 다음 달 경제 수정 전망에 반영할 거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여주는 GDI,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2.5%로 실질 GDP 성장률을 뛰어넘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경남은 수출이 8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수출은 3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4%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과 승용차, 항공기 부품이 늘었고 금속 가공 기계와 건설 중장비는 줄었습니다. 경남의 수입은 19억 5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9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 속보 이어갑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단체 불참 속에 오늘 출범했습니다. 반쪽짜리 특위라는 비판 속에 정부는 의사단체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실효성 없는 특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사직서를 냈던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을 진행합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중증 필수 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등 집중 논의할 4가지 과제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 관련해선 의료 인력 수급을 논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에는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병원협회와 환자단체 추천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했습니다. 특위는 거듭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하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보건의료노조도 의사단체의 특위 불참을 비판하며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특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위원 중에 의료 비전문가들이 많다면서 특위 목적이나 실효성에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의대 증원 등의 반발에 사직서를 냈던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차례로 사직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 20여 개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중 하루 중증, 응급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합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특위 등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사천에서는 외국인 기업 전용 단지의 한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을 갑자기 가로막아 논란입니다. 도급과 하청업체 사이 공사비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지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8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할 곳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에 있는 한 발전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 25톤 트레일러가 공장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사슬로 공장 주변을 둘러치고 경비까지 동원해 하청업체 직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 80여 명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지난 20일 아침. 전날 저녁까지도 잔업을 했던 하청 노동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아무 통보도 없이 하루 전날도 아니고 몇 시간 전도 아니고 아침에 일 나고 난 게나 그런 문자가 와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공사비 증액 문제로 5달 동안 하청업체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는 도급업체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분이 어떻게 했죠? 겁이 나. 밤에 들어와가지고 크레인 리모컨을 숨겨버린다는 그런 걸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제 출입을 못하게 막은 거. 도급업체는 또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며 다른 피해는 없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통보 이틀 뒤 곧바로 외부 업체를 투입해 기존 작업을 다른 이들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드업체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사실상 빗장 패스를 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근로자분들의 사업주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 피해는 이 하드업체 소속 근로자분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 같고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법적 보호를 받기가 까다로운 상황. 노동계는 이번 사례가 고용 안정을 해치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 도심 하천인 창원천과 남천을 두고 때 아닌 개발, 보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창원시가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친환경 생태공원 개발 구상을 밝혔는데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하천에 쌓인 흙을 퍼내는 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창원시가 이달 초 시작한 창원천 준설 공사. 지난해 8월 태풍 카눈 때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을 막기 위해 바닥의 흙 2만 1000여 세제곱미터를 걷어내는 겁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 홍남표 창원시장이 도심 하천의 친환경 생태공원 개발 구상을 밝혔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산단의 관광 자원화도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창원천과 남천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산단 내 휴식 힐링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울산의 태화강이나 진주의 남강처럼 창원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창원천과 남천을 활용해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신수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쪽은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하면 요도 많이 다니겠죠. 청계천 비슷하게 그래 해주면 더 좋죠. 반면 환경단체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천과 남천에 백길 조성까지 거론되는 개발 구상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준설 작업까지 동반한 창원판 4대강 사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강바닥을 준설해버리면 깊어진 수심에 자정 능력이 사라져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일 것이다. 환경단체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도심하천 개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의 과거와 미래를 짚어보는 KBS 창원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활용도가 높아지는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만남을 짚어봅니다. 최근에는 제조 분야에 특화된 차세대 인공지능, 초거대 AI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GPT-4 Turbo. 복잡한 계약서를 쉽게 요약하고 문장을 입력하면 원하는 동영상도 금세 만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최적의 답변을 내놓는 차세대 인공지능, 초거대 AI입니다. 2년 전 챗 GPT 등장 뒤 단순 호기심을 넘어 점차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30% 이상의 그런 어떤 이제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다. 생성형 AI는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PC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바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 AI 활용은 제조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최근 정부 지원을 받아 제조 분야에 특화된 초거대 AI 개발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 품질 관리와 생산 공정의 최적 상태를 스스로 찾고 또 문제 해결까지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를 제조업 공정에 적용하면 설비나 장비 분량의 결함을 줄이고 작업 과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이 보급된 경남, 특히 창원 국가산단은 이를 적용할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창원 국가산단을 비롯해 스마트 공장이 약 4,000여 곳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합수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제조 데이터가 집접화되어 있고 또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과 기업은 모두 14곳. 카이스트와 아마존 웹서비스, 메가존 클라우드를 비롯해 지역 대학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220억 원을 들여 시범 모델을 개발한 뒤 KG 모빌리티와 신성 델타테크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개발에 성공하면 공정 처리와 설비 점검 시간은 각각 65%와 80%, 자재 관리 비용은 10% 줄어들 전망입니다. KG 모빌리티 창원공장은 지난 30년 동안 자동차 생산 기술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에 세계 최초로 초거대 제조 AI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생산성과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세계 최초인 제조 분야 초거대 AI 개발은 관련 분야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미래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하는 AI 자율 제조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보다 수백 배 이상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의 뇌에 더 가깝게 학습한 AI가 제조업 공정을 이끄는 미래 공장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제조업에 AI가 결합이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AI 자율 제조해가지고 로봇이 전부 다 합니다. 생산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불량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최소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대표 국가산업단지로 자리 잡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초거대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형 제조업으로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입주를 불과 2달여 앞둔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도로 확장 등의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대구의 한 아파트. 공정률 95%로 공사 마무리 단계이지만 준공 승인이 안 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준공을 불과 2달 앞두고도 도로가 이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조건대로 이행이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아이들도 이제 밖에 나가 놀거나 학교 갈 때 좀 맘 놓고 보내기 어려운 그런 좀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시행사 측은 도로 확장을 위해 주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경영난 탓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인근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대안을 대구시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안내에다가 소송에다가 건물에서도 쫓겨나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구시와 관할구청은 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표평에 나온 내용이니까 뭐 저희가 뭐 그거를 뭐 되니 안 되니 할 입장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이대로라면 교통영향평가 미통과로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지는 상황. 결국 입주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윤입니다. 바다 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발신 장치를 달도록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조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여수 앞바다. 낚시어선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도주합니다. 감시 검문 감사하겠습니다. 정지하세요. 해경이 1시간가량 추격전 끝에 단속한 결과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운항한 선박이었습니다. 위치 발신 장치는 해상 위치 파악뿐만 아니라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어선법에서는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고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불법 조업을 숨기려고 장치를 껐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어선이 뒤집히면서 선원 4명이 숨진 사고도 조업구역 밖에서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 조업했다가 위치 파악과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낚시 포인트 노출을 피한다며 장치를 끄는 어선도 적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뭐 생계를 위해서 선원들 월급 기름값 비싸고 그래서 생계가 안 되니까. 최근 5년간 선박 위치 발신 장치 운영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324건에 이릅니다. 선장에게 작동 여부를 문의함으로써 이 선박의 안전에 경각심을 환기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해경은 봄 낚시철을 맞아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제시한 증거는 프레임을 씌워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 경영진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 착수 나흘만입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하이브는 중간 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자 한 명은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했고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지시에 따라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 간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하이브는 이 대화에서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등 부대표의 구상이 전달됐고 대표이사가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와 별도로 복귀를 앞두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관련해 심리적 정서적 돌봄은 물론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탈취는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만들어 맞는 글귀만 붙이면 아주 다른 스토리가 생길 수 있다며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라며 메신저 사찰 부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3년 동안 공사가 지연됐던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이 오늘 착공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경남교육청, 진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643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과 수영장, 공연장 등을 갖추며 2026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남해군 독일마을에 유럽형 마을 호텔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호텔은 기존 민박 50개 객실을 독일마을 관광자원과 결합한 것입니다.
남해군은 지난해부터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사업으로 독일 마을의 카페와 식당 등 28개 관광 사업체와 협업해 마을 호텔 개관을 준비해왔습니다. 경상남도가 산청 청곡서원을 경상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청곡서원은 1702년 창건됐으며 경남 서부권 목조 건축기법이 반영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오는 6월부터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사천시는 지난달부터 사천읍과 버령동에서 휴무제를 운영한 결과 무인 발급기 이용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크지 않았다며 오는 6월부터 동서동과 향촌동 등 6곳으로 휴무제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직장에 병가를 내며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 등 개인정보가 다른 직원들에게도 고스란히 공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혈액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휘지 기자입니다. 부산 혈액원에서 근무하는 이 간호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뒤 동료들과의 불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1분도 못 자고 그게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진짜 원형 탈모에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았어요. 병가를 내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 등이 첨부된 휴가원을 혈액원에 제출했는데 팀 내부 전산망에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9일 동안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피해 간호사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었는데 이게 알려져가지고 좀 많이 수치스럽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산 혈액원은 휴가원이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에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휴가원을 상신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부분 공개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간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간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혈액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3.9세로 5년 전보다 낮아졌고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00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해자의 60%는 아는 사람으로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특히 피해자를 스스로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유인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 공격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간 24일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계 이스라엘인 허시 골드버그 폴린의 모습이 담긴 약 3분 길이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골드버그 폴린은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가족 중 1명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륜적인 행동을 한 가족 구성원이나 형제 자매까지 상속권을 주는 건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인의 뜻보다 우선해 가족 구성원이 받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인 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개편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1112조 등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 청구권을 갖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인을 생전에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폐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 구성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균등 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등으로 상속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한 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선고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폐륜적인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제 집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서 이제 내 재산을 이제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의 여론의 우려나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차례, 2013년 1차례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해 모두 3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내년 12월 말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법으로 별도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의 취소원 다변화 사업을 위해 의령군이 부산시와 주민 동의 없이 상생협약을 맺어 논란인 가운데 박원순 경남지사는 환경부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사는 경상남도가 취소원 다변화 사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도민 피해 대책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노치환 의원은 오늘 임시회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29만 대를 보급한 스마트 단말기 단가가 충전 보관함과 5년간 하자 보수 조건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회의록에 남았지만 실제 구매한 충전 보관함은 없었다며 이를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충전 보관함을 학교에 배치하면 학교의 관리 부담이 커져 추진 과정에서 보관함을 빼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이장우 의원이 오늘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 이후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며 경남도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소속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오늘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공동주택 TV 공시청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경남의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공동주택의 TV 공시청 시설 유지 관리와 UHD 방송의 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합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재 경남도 의원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의 행위가 농지법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투기 금지를 명시하는 농지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21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창녕과 김해에 농지를 사들인 뒤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공원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김해의 한 공원 일대를 돌며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지나가는 여중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녕나들목 주변에서 승합차와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하면서 4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40여 분 동안 정체가 이어졌고 사고 지점에서 1.2km 거리에서 5톤 화물차가 앞선 차량 5대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생겨 4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제의 당선인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 의창구에 초선 깃발을 꽂은 김종양 국민의힘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면이 고향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첫 발을 뗀 소감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우리 의창 국민들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신 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책임감이 지금 앞서 있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선거 기간 내에 곳곳을 다니면서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의창구는 그동안 지역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배출되지 못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되는 데 있어서 뭐 출신 지역이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역적인 연고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멋진, 더 국회의원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의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고향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더없이 기쁩니다만 지역민의 또 기대 그리고 수많은 민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음은 사실 좀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서 경찰 출신 당선인 10명, 역대 가장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경남경찰청장과 인터폴 총재 등을 거치셨는데 경찰 행정가로 일을 하다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찰 출신이 총 이제 10분이 당선이 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7분은 이제 우리 여당이고 3명은 야당인데 뭐 그런 분들 다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도 잘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사실 저는 행정고시를 학교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24년을 경찰관 신분으로 근무했으니까 뭐 경찰행정 전문가로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예. 저에게는 또 남다른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과 인연을 맺고 인터폴 집행위원, 인터폴 부총재, 인터폴 총재 등 총 9년 동안 이 지구촌의 안정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습니다. 행정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경험과 예. 국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답변과 좀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 행정수장으로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떤 점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보직을 겪었었고 그리고 또 부처의 또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보직을 경험을 했었고 또 많은 법의 제정, 개정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저에게 있어서 초선이지만 우리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활동 대부분이 또 행정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의 경험은 뭐 저에게 좋은 어떤 그런 경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남다른 또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경력도 있잖아요. 이런 경력 등등이 제가 우리 지역이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였나요?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져야겠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당이나 정부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만 하면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과의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책의 내용이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은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설득, 국민과의 소통. 국민과의 이해 등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없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공약도 이제 잘 챙겨주셔야 할 텐데요. 창원 제2국가산단 조기 조성과 관련 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공약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50년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전방산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로 지금 우리 의창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후보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최종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게
우리 의창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도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배후단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해야 할 것인지가 우리 의창의 대도약과 직결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제가 모든 역량을 쏟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월 30일입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면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으신지, 그리고 각오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상임위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상임위가 우리 지역이나 우리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오는 모처럼 이제 지역민으로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대를 우리 주민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더없이 낮은 자세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야말로 의창의 자랑, 의창구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던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겠고 공기질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우리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토요일 창원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6월 중순만큼 덥겠고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는 비와 함께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3도, 밀양과 창녕이 11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창녕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0도, 거창이 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4도, 합천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